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한수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의강에서는요. 우리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개최하여 1위를 하시는 한 분만을 모신 채 주식 섹터, 시황, 히든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집계 내역에 대해 발표함에 앞서서 저희 수익률 대회 기본 룰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박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기본 룰을 말씀드리면요. 평일 5거래일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전문가님들의 개인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라인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집계 종목 수는 총 5개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종목명 체크하고요. 매수가 혹은 매도가 필수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계열 유무 확인은 물론이고 저희가 6호가 이상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주간 누적 수익률을 좀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입니다.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4.0%로 총 5위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필에너지 15.4% 기록하셨고요. 그 외 종목 ABL 바이오 그리고 위메이드 종목이 있습니다. 4위죠. 우리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7.1%로 또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최고 누적 수익률 넷패스아크 20.9% 수익률 기록을 하셨고요. 그 외 종목에는 지오릿 에너지와 HLB 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또 3위입니다. 우리 개미분들의 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슈퍼개미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54.6%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요. 바이넥스 23.1%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 종목에는 HLV 제약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2위입니다. 리치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주간 누적 수익률 55.3% 기록을 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위메이드 35.6% 그리고 그 외 종목에는 두산 로보틱스, 하이브 있네요. 자, 우리 1위죠. 오늘 함께 하실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일단 주간 누적 수익률 65.2% 기록을 하셨고요. 최고 누적 수익률 이제 또 65.2%의 최고 수익률로는 또 에코프로 HN 16.5% 그리고 그 외 종목 SBS랑 재룡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간 스타킹 순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5위에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 그리고 3위 슈퍼개미 전문가님, 1위에 최병곤 대표님까지 이렇게 총 1위부터 5위 만나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3월 3주차 스타킹 이렇게 또 종목 수익률을 만나봐야겠죠. 일단 재룡전기 12.9%, 에코프로 HN 16.5%, 그리고 젠백스링크 9.5%, SBS 15.9%,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10.2%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문자샵 3989 우리 최병곤 이름 3자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 네, 이렇게 보시면 QR이 있습니다. 이제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링크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이렇게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의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외전 스타킹 수의강의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목이 안 좋습니다. 목 상태도 안 좋고 지금 다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좋아요. 우리 전문가분들의 수익률은 아주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우리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게 더 좋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수익강 전문가님들 오늘 수익 종목들 여러 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렌드에 빠른 종목들 위주로 많이 돼 있죠. 전기 관련주도 전력 배선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도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잡았을까 너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위인 최병권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제 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리 최병권 대표님 이번 주 지난주 1위 최병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약간 좀 살짝 잊을만 하면 바로 1위를 한 번씩 하시는 우리 최병권 대표님. 억지로 1위 잘 안 하시는 거죠? 방송 너무 많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본부장님 보러 제가 한번 방송국 가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화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병권 대표님이 이렇게 1위를 잘 컨트롤 잘 하시는 꼭 1위 이번 주 꼭 1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수익을 아주 꾸준하게 잘 내고 계십니다. 우리 최병권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최병권 대표님하고 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저 벌써 같이. 그렇죠. 네, 10년 넘었네요. 벌써. 네, 그 네. 10년 동안 항상 최정상에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최병권 대표님. 간단하게 지난주 1위 소감과 함께 뭐 좀 시장 관전평 같은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일단 소감은 일단 제가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 강세 시장인데 이게 시장 내용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소외감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뭐 한 달 내내 진행해도 주가가 계속 제자리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기본 2배, 3배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면은 상승장이라도 수익이 안 나고 트렌드에 맞추면은 수익이 빵빵 나는 뭐 이런 형태의 시장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역시 AI 쪽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AI, 그다음에 예,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기술들, 이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총선이 남았으니까 정치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뭐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화재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전 거리 이런 것들 제일 문제로 삼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아직 안 사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라는 위감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네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고 전문가님들이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고 거기서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추셔야 결국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네,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시장의 트렌드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AI 반도체인데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갑자기 올라오고 제약바이오 뭐가 ST팜 오늘 24%나 오르고 뭐 시장에서 한 번 이슈 받으면 쭉쭉 가는데요. 반면에 이슈 한 번 안 받았다 그러면 거의 뭐 오르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 네. 수익 보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병권 대표님 트렌드에 아주 빠르시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꼭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한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병권 대표님이 지난주에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하나씩 우리 한사 캐스터님께서 질문들이 있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문 이전에 수익률 브리핑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최병권 대표님 수익률 보시면요. 재룡전기 12.9%, 에코프로 HN 16.5%, 젠백스링크 9.7%, SBS 15.9%, LS 머티리얼즈 10.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실현 종목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전도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26%로 마감한 에코프로 HN 종목 질문인데요. 에코프로 계열사로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솔루션 기업입니다. 대표님은 61,8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중 9만 원 이상을 뚫으면서 올랐는데 이 종목의 공략 포인트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더 갈 건지에 대한 좀 질문도 해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수익 실현 한 개, 한번 매도 한 개 지금 수익률 집계가 됐고요. 아마 오늘 또 금요일 날 제가 또 종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오늘 급등한 건 다음 주에 또 아마 그러면 집계로 이미 지난번에 한번 하고 지난주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지난주 금요일 다시 재도전해서 다시 그렇죠. 수익 내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또 수익을 많이 내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은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관련 기업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매연 저감, 뭐 미세먼지 저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얘가 왜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가 됐냐면은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대표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근데 이 네. 종목이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리튬. 예. 네, 회사 그렇죠. 리튬 너무 같은 많이 경우. 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그 정보를 접하고 매수를 하는 시점 되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서 수익 나면 다행인데 잘못 이게 삐끗해 버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크게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 말고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가지고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안전한 수익이고 생각보다 알짜배기 수익이 많습니다. 이 에코프로 HN도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7월, 8월 달에 이게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6만 원대, 7만 원대를 횡보한 게 꽤 오래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번 이슈가 돼서 붐이 불면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은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공시 가셔서 사업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 내역에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화물 개발 이렇게 해서 21년 7월 달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주라고 분류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 자체는 그 전에 크게 상승이 안 나왔었고,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막 오르는 상태 같으면은 이럴 때 오히려 분류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매수해 놓으시면 좋고,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17만 5천 원대에서부터 40만 원 넘어간 거, 그다음에 한농화성 같은 종목이 이것도 추천주였었죠. 그렇지만은 이 종목도 15,000원대에서 25,000원대 넘어간 거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에코프로 HN이. 그래서 뭐 또 눌림목 주면은 저는 또 매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종가 좀 사십시오라고 이미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천 타이밍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최병근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업 설명 보시면은 황화 관련된, 예, 제가 봤을 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하리튬 때문에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일단 오늘 너무 많이, 다음 주에도 1위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 최명관 대표님 조금 더 탄력을 붙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도로 역할이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매수가 당분간 좀 더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에코프로 HN처럼 또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테마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 전고체 배터리가 크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상승을 쭉 했다면은 한노화성 뭐 이런 걸로.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더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투자해가지고 구미에다가 관련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좀 더 추세가 길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초대형주인 삼성 SDI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중소형주 쪽보다는 약간의 좀 대형주 쪽에 대형주인데 뭐 그것도 엄청 대형주라기보다는 중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아직 숨어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최명근 대표님 그런 숨은 수혜주들 노란투베이스 오픈 채팅방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유 뭐 안내와 함께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또 진입 타이밍 어떻게 매수하게 됐고 어떻게 매도하게 됐는지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저희 문자샵 3989 최병곤 이름 3자 기록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래 하단에 QR 있으시죠? 이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시면요.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관련주인데요. 오늘 재령전기예요.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미 미국 변압기 공급 부족에 수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3일 당일 매수 매도로 12% 거의 당일 수익 실현하셨는데 참 대단하세요. 오늘도 이 종목이 좀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전문가님만의 매수 공략 포인트 궁금합니다. 사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력 수요가 미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일진전기라든지 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기업들. 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 뭐 현대 일렉트릭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중에 뭐 재룡전기는 종목이 제일 빠릅니다. 그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남북 협력이 됐을 때 테마주 형태로 분류가 돼서 경협주였죠. 그렇죠. 경합주로 한번 분류돼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보면서 약간 놀랬던 게 그때는 테마주로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적 지금 이 어마어마한데요, 종목의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종목이 상당히 좋다. 네, 이런 엄청 생각을 좋습니다. 좀 사실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개하실 때는 이제 당일 사가지고 당일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전날 사서 그 다음날 파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 절반만 매도를 한 거고요. 절반매도. 그렇죠. 다시 내려오면은 또 다시 재매수를 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끌고 갈 때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한번 강하게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들고 가기 힘들어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상승이 강할 때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그 매도한 걸 다시 재매수해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부를 끌고 가는 식으로 가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분명히 좋은 주식이지만은 단기간에 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번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번에 팔았던 거 다시 재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전력 관련주의 강세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추이를 봤을 때는 전력 관련주들 쪽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 증가 요인은 역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AI 쪽, 반도체 쪽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추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룡전기도 아마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롱전기 제가 봐봤는데 재롱전기. 네. 야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심지어 4분기마저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작년 실적 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당기 순이익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563억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영업이익 7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는데 시가총액 5천억밖에 안 돼요 아직도. 네, 그래서 언제 아직도, 이렇게 돈 네.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 재롱전기 시가총액이 아직도 5천억밖에 안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어떻게 찾았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이런 종목은 제가 눈에 봤으면 네. 그냥 막 넣거든요. 이런 종목.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면 여러분 그 수학 공부 할 때 그 답안지 보고 베끼면 보고 풀면 다 풀어요. 저도 맨날 그렇게 수학 공부하다가 수학 포기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안 보고 풀어야 돼, 안 보고. 그래서 네. 안 보고 풀려면 최병근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종목들 잘 모르는 종목들 이렇게 쪽쪽쪽쪽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능력을 좀 갖추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 다 귀찮아서 배우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럼 컨닝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앞으로 이쪽 부분 전기 관련주들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남은 타이밍에서 꼭 한번 같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참 안내와 함께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문자샵 3089 최병곤 이름 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래 하단에 QR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저희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저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수익을 내신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면 SBS, 젠백스링크,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만의 투자 전략이 있으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상승의 요인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매수세가 개입을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 버린 종목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예,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크게 될 건 없거든요. 뭐 자율주행 쪽에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만한 내용인가라는 것은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한 3배 같네요, 3배. 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대응을 해보면은 뭐 이런 내용일지라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은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리스크가 당연히 따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사실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만족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나 안내는 충분히 드리고 있고 또 기준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조정을 좀 며칠 거쳤는데 다시 또 오름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SBS인데요. SBS. 네, 이 종목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의 대주주가 TY홀딩스예요. 이 TY홀딩스가 이제 태영건설의 모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영건설이 지금 아시다시피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들어갈 때쯤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들어가려면은 SBS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구안이 부족하니까 SBS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추정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TY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SBS 지분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좋고, 또 제일 큰 것이 일단 공영방송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분을 내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많았었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다면은 워크아웃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그때 가장 먼저 매각을 하겠다라고 담보로 그런 것이 SBS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워크아웃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태영건설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저 태영건설을 되살리려면은 결국 가장 먼저 매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SBS 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빵 하고 떠서 지금 약간 상승을 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전력이 YTN을 매각을 할 때 그때 이제 경영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산 매각을 하면서 그 재무 구조를 우량하게 만들기 위해서 YTN 지분을 매각했을 때 YTN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주가가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SBS 같은 경우는 사실 YTN보다도 더 상징성이 커요.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 전문 채널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장에 매물화됐을 때는 지금 YTN이 주가가 3배 정도 올랐던 걸 감안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대기업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공영방송사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CCS 같은 종목도 단기간에 뭐 매수세가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크게 띄운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좀 과감하게 달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앞서서 손치면 해놔도 괜찮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뭐 부실한 회사고 확실한 재무 구조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권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회사 자체가 괜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성사됐을 때는 주가 상승이 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YTN하고 그냥 비교를 해보면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최명근 대표님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YTN은 거의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몇십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이. 근데 SBS 이거 한 10배도 아니고 20배, 30배, 40배 잘 나올 때는 50배도 나오는데 YTN에 비해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약간 좀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최명근 대표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선침해가 이제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 우리 최명훈 대표님의 노란통배씨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SBS 타점을 한번 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SBS 타점이 언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SBS로 어느 정도 좀 크게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SBS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태영건설이 사실상 뭐 거래 정지인데 이거 지금 뭐 아까 우리 이제 화면 자료화면에서 조금 더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태영건설 투자자들은 거의 지금 정리매매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정리매매라는 거는 상장 폐지되기 전에 정리매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결국은 SBS를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왜냐면 거기서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 SBS나 이런 종목들의 타이밍 잡으려면 미리 좀 노란통배씨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함께 하시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극적인 타이밍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얘기 드립니다. 우리 최명근 대표님이 24시간 파승력 TV 방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에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참여부 안내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중요하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최병곤 대표님과 앞으로의 또 매수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이름 3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아래 하단에 QR 보이시죠? 이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하나씩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현재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산 중에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인 앞서 이야기 나눴던 에코프로 HM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꿈의 배터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는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될 기술적인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화재 문제예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거 상황들을 보면은 사고가 난 것도 무섭지만은 밑에서부터 불이 붙어버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 붙어버리면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화재로 죽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시장에도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당분간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 테마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은 중대형주 위주로 상승세를 좀 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HN이에요. 사실 에코프로 HN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6만 원대에서부터 9만 원대니까 그것도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매수가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린 상태에서 한 3, 4일을 연속으로 올랐어요. 연속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이틀간을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 이틀간은 조정을 거쳤는데, 자, 매수가 안 몰릴 때를 보시면은 이 앞쪽 구간에서는 사실 그냥 한 번에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던 폭을 전부 다 반납했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틀 하락을 하고 빠르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 매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수가 들어온 강도를 보셔도 굉장히 강하고, 대부분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몰리기 시작하면은 단타성 대응이 많이 몰리니까 장 막판에 가서는 주가가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비록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상한가에 준할 정도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당분간 이 종목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상승이 나올 때, 예, 그렇죠. 바로 막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잘 가는 종목도 연속 상승 안 나오면 무조건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항상 조정을 기다려서 눌리는 타이밍,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응을 정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좀 설명을 들으시고 대응을 가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수가 몰리는 종목에 가서 조정 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셔야지, 무리한 추격 매수도 안 좋고 또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변방의 종목 가서 마냥 기다리는 것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다른 여타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아직 상승의 초기를 보이는 이 종목을 지금 좀 빨리 노리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했던 게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2027년까지 하겠다. 네, 도요타보다도 더 빨리 하겠다. 우리가 무조건 일본보다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 에코프로하고 이 삼성 SDI는 거의 영혼의 듀오거든요. 그 2000년대 초부터 2000 초중반부터 배터리 개발 때부터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뭔가 하면 그냥 에코프로가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요 부분이 상당히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만 매수 접근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최범근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날 에코프로 HN 다시 재도전 재매수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그 포인트가 사실 우리 차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조정이 좀 눌려준 상태에서 이제 매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당장 고점에서 추격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또 눌림목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세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기세는 뭐 종가 고가에 거의 끝났고 오늘 기관이 왕창 들어왔어요. 왕창 들어왔는데 개인이 그래도 팔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개인이 파는 거 말고 개인이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개인이 막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한번 에코프로 HN 타이밍 한번 노란톡 메신저에서 꼭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차원 안내와 함께 다음 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할 텐데요. 저 문자샵 3989 최병곤 이름 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래 하단에 QR 보이시죠?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힌다는 이 액침 냉각 기술 섹터에 대한 좀 질문인데요. 몇 시간 후 열릴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잭슨 왕도 이 AI 서버에 이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좀 하셨는데 AI 반도체 발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등이 높아질수록 효율을 위해서는 좀 더더욱 비전 있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M-무브, SK텔레콤에 이 기술을 적용 후 그리고 하반기에 델 테크놀로지스에 공급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하다못해 개인용 컴퓨터에 그 최신형 그래픽 카드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칩은 요만한데 거기에 달리는 쿨링 팬이 어마어마하게 엄청 큽니다. 크죠. 예. 그게 막 2개, 3개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방열판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고성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면 그걸 제때 시켜주지 못하면은 반도체가 성능이 다운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먹통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성능 반도체는 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쿨링 팬을 돌리지 말고 아예 그냥 액체에다 담궈가지고 식히면 어떠냐 이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에다 담궈버리면 이게 전기가 통해버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액체에 담궈가지고 식히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냉각을 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서버와 수많은 반도체가 모여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는요. 데이터 센터에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을 냉각수를 통해서 식히는데 그 냉각수가 식혀서 나오는 사이에 그 냉각수가 데워지니까 그걸 수영장 물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들은 온천수 같이 그런 뜨뜻한 물에서 수영할 정도로 그만큼 열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 자체가 AI 반도체하고 같이 지금 공존을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두권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승이 좋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GST라는 기업이에요. 네, GST 같은 경우에 25,000원권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오늘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선점을 하는 쪽이 수요 확대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노리셔야 될 거는 역시 GST인데 이 종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5,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뭐 전고체 배터리처럼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발주자들, 좀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꼽히는 게 이제 KN솔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비대면 진료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액침 냉각 종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의료계 파업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회사 쪽에 액침 냉각하고 관련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N솔이나 인성정보 쪽을 차라리 좀 대안으로 한번 노려보시면은 부담이 좀 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T 쪽을 가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숨고르기를 한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한번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데 그 숨고르기가 사실 개인들의 숨통을 조여버릴 정도로 하락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종목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의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고 이 액침 냉각도 역시 AI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전력 수요 급증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돼가지고 당분간은 주가 상승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원 대표님께서 사실 이 액침 냉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GST 대장주거든요. 대장주인데 오늘 만 해도 11% 올랐어요. 오늘만 해도. 그래서 GST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GST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ST가 한 5, 600억 영업이 잘 나온다고 쳐도 이게 한 5천억 정도인데 시가총액 5, 6천억쯤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 KN솔 같은 종목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N솔도 한 영업이 한 200억 이상 나오고 시가총액은 좀 더 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좀 봐보면 사실 GST 대장주라서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기 쉽진 않다. 오늘 너무 급등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KN솔이나 인성정보까지. 인성정보는 의료계 대란, 이 파업 대란 때문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기 쉽지도 않은 게 인성정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다 말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원격 진료 과연 될 건지. 근데 하지만 자회사 중에 이 액침 냉각 관련한 자회사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당장 여러분 매수한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최봉근 대표님한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아예 노란통 메시지로 들어가셔서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 매수하라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면 아마 최봉근 대표님 언젠간 또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 안내 한번 얘기 드리시고 그다음 이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이름 3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톡방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래 하단에 QR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저희 또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여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만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히든 종목을 사실은 뭐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주식 시장이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종목을 끄집어내서 그 종목을 공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타이밍적으로 좀 잘 노리시면은 제일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종목 쪽에서 결국은 또 대응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희동 종목이 아니겠는가. 기존 과거에 주도주. 내가 이 종목을 뭐 한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뭐 8만 원, 9만 원 가더라. 아, 나는 그거 한 5천 원 먹고 팔았는데 지금 너무 아깝다. 이런 경우가 참 많으셔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 번 방향이 잡히면 그 종목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 쪽에서 계속 좀 대응을 노려주시는 게 좋고요.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BS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종목을 아예 일단- 공개해 주시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제가 굳이 감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도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 TY 홀딩스가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만약에 TY 홀딩스 입장이라면은 이 SBS 지분을 무지하게 팔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2조에서 3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는 1,000억 원대를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SBS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갔을 때 산하 어떤 중소형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아니면은 방송 쪽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분인데 이걸 팔아야 된다니 참 내 손에 쥔 걸 버리기가 아깝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라는 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매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도 그 HMM을 인수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지만서도 주가가 계속 나락으로 가고 계속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니까 원래 횡보하던 수준까지만 딱 내려가고 거기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림 자체의 기본 실적이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내릴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매각을 안 하고 결국 버티기로 가겠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애초에 뭐 수익성을 잘 내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또 아니겠지만은 주가는 그동안 계속 내렸고 해서 바닥권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크게 안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양면의 그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SBS 다시 한번 최범근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SBS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보시면은 그 사실 바닥 주가고 거의 주가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밀리기는 사실 쉽진 않다.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 진입 타이밍이 언제인지 종목명 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입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진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노란통매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완벽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범근 대표 모시고 이렇게 또 한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수학 캐스터님께서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최병곤 대표님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함께 하고 싶으시죠? 저희 문자샵 3989로 또 최병곤 이름 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꼭 매수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래 하단에 QR이 있습니다. 이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또 노란톡방 링크가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투자 전략 하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저희가 매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